지금 소매 분리하고 바디 뜨다가 잠깐 입어봤어요. 사이즈 역시 엑스라지 선택하기를 잘한 것 같아. 지금 여기 밑에 케이블이 좀 짧아갖고 살짝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 정도 여유 있어요. 엄청 뽀송뽀송하죠. 소매가 좀 되게 넓을 것 같긴 한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숏로우한 부분이 조금 티가 나거든요. 세탁하면 괜찮아지겠죠?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제 바디 늘림이 끝났어요. 바디 늘림이 끝나서 길이를 한번 재보고 도안에서 뜨라고 하는 길이까지 마저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45cm가 될 때까지 뜨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길이가 넘었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뜨고 한번 입어볼게요. 네. 지금 바디 늘림을 하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엄청 길어요. 보이세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까지 길지 않고 약간 크롭되는 느낌이거든요. 이 정도? 근데 진짜 기네요. 이게 실이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 연락을 해보고 조금 한 이만큼, 왜냐면 지금 밑에 고무단도 들어가야 돼가지고 한 이만큼 줄이면 기장 딱 귀여울 것 같거든요. 근데 핏은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좀 굉장히 덥기는 하지만 엄청 뽀드랍고 이게 실이 되게 유연해서 이렇게 어깨 라인 같은 데랑 이런 데 늘어지는 느낌도 예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도안대로 다 안 뜨고 줄여서 그렇게 기장 맞게 줄여서 떠도 된다고 피니팅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주셔서 풀었어요. 원래 아까 53cm까지 나왔었나? 그런데 지금 47cm 정도까지 풀었거든요. 근데 풀었더니 이렇습니다. 방 치운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꼬라지가 아주 이래요. 난장판이에요. 지금 키장 이 정도거든요. 여기가 제 골반 뼈니까는 더 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 밑으로 이제 고무단은 옆에 슬릿 들어가거든요. 옆에 슬릿 있는 상태에서 고무단 들어가면은 기장은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침 7시 53분입니다. 그럼 돗바늘 마무리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인스타에서 돗바늘 마무리 되게 예쁘게 됐다고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보통은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거를 안 빼고 그냥 당기잖아요. 나 지금 맞겠나? 맞겠네. 보통 얘를 바늘에서 안 빼고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것도 원래는 이게 바늘에서 안 빼졌는데 저는 이러면 장력 조절하기가 더 힘들어서 얘도 그냥 빼버려요. 빼고 대신에 이렇게 당길 때 여기를 조금 남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뜨기끼리 연결할 차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살짝 당기면은 이렇게 연결할 게 보이죠? 얘를 옆에서 뒤에서 앞으로 하고 얘는 겉돌기 방향으로 하면서 빼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실 당길 때 그냥 하나씩 좀 장력 조절을 하면서 당겨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당길 때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딱 걸고 당기면은 실이 한 번에 확 들어가서 못 찾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여기 두 개가 모아지면서 요거의 바늘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좀 잘 보이죠. 그럼 이거를 다시 앞에서 뒤로 꽂고 얘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실들을 먼저 당겨 놓은 다음에 뒤에 거 이 실 당길 때도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걸어둬요. 그러면은 또 찾기가 쉽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워지기 전에 몸통 바인드 오프를 다 하고 오늘 소매 한 짝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가능할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침인데 벌써부터 덥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마저 돗바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매 한쪽 완성하고 입어봤는데요. 되게 길고 넓어요. 진짜 진정한 한복 핏이에요. 보이실까요? 길이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손등 다 덮는 길이인 거 되게 좋고, 이게 생각보다 제가 큰 사이즈를 선택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팔이 되게 넓네요. 빠꾸 쪼르륵 달아줬어요. 그리고 밑단은 이렇습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트여있는 거. 위에는 되게 예뻐요, 근데. 더 더워지기 전에 팔 한 짝 마저 떠볼게요. 그 핸드 다이잉 같은 거 쓰실 때 풀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그라데이션이 뭉치거나 탕 차이가 나는 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뜨는 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이번에도 저의 유튜브 선생님이신 수잔 브라이언님의 영상을 보고 참고했고요. 헬릭스 니팅이란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교차해서 해야 될 건데, 원래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겹을 합싹해서 같이 잡고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파카실 하나랑 모헤어실 하나랑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새로운 줄을 이을 때 이게 원래 뜨던 거고 이게 이제 새로 바꿔서 떠야 되는 거면은 이 새로 떠야 되는 거를 이렇게 원래 뜨던 실에 위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교차해가면서 뜨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줄을 바꿔야 될 단위면은 여기서 새로 떠야 되는 애들을 이렇게 원래 뜨던 거를 아래로 내리고 새로 떠야 되는 애들을 이거에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여기 처음 연결한 거라 티가 안 나지만은 이렇게 세로로 계속해갖고 연결해가지고 이어서 뜨는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헬릭스 니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 떴고 새로 떠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뜨던 실을 위로 올려서 놔두고 그냥 새로 떠야 되기 시작하는 실이 이 원래 뜨는 실에, 아이고 이게 빠졌다. 뭐예요가. 새로 뜨기 시작해야 되는 실이 원래 뜨는 실에 그냥 아래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냥 한 코를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뜨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아이고 반대쪽 소매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거를 한 줄씩 바꿔가면서 뜨면은 안쪽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바꿔가면서 뜬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한 줄씩 바꿔가면서 탕차이 나는 걸 피하려고 한 줄씩 바꿔가면서 뜨면은 여기에 세로로 이렇게 줄이 생겨요. 그럼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신축성이 조금 덜하고 이렇게 세로로 줄 가면서 장력 조절하는 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방식으로 뜨면은 그냥 안 뜨기에 세로 줄 없이 안쪽 면도 그냥 이렇게 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장력 조절하기도 쉽고 안쪽 편물에서도 티가 안 나서,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다 늘어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뜨다 보니까는 원래는 이제 바디랑 반대쪽 소매 뜰 때까지는 지금 이렇게 이쪽에 모헤어 한 겹이랑 이 베이비 알파카 실 한 겹, 그리고 이제 바꿔주는 실도 이렇게 베이비 알파카 한 겹이랑 모헤어 한 겹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총 실을 4가닥을 두고서는 이렇게 한 뭉태기씩 이렇게 바꿔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이 베이스 실은 제가 탕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굳이 베이스 실까지 번갈아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쪽 소매 뜰 때는 이 모헤어만 한 가닥씩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떴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헤어가 떨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에서 이 모헤어로 떴었잖아요. 여기까지 뜬 데까지를 떠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옆에부터, 아까 여기까지 떴으니까는 이제 그 옆코부터는 그 전단에서 놔뒀던 실, 여기가 지금 이번 단 뜨면서 가지고 왔던 실이고 전단에서 놔뒀던 실인데 요 실을 잡아서 뜨는 거죠. 그래서 새로 뜨기 시작할 때는 이 실을 잠깐 이렇게 왼손에다가 잡고요. 그 다음 코를 뜰 때 쓰던 모헤어는 떨구고 이 베이비 알파카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떠요. 그러면은 진짜 더 장력 조절이 쉬워요. 굳이 뭐 얘를 이렇게 뭐 장력 조절하느라 너무 당겨지지 않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제일 굵은 실은 그냥 뜨던 거대로 하고 모헤어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그냥 메인 실은 뭐 솔리드 컬러나 탕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실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핸드 다잉한 모헤어나 아니면은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그 레이스 두께의 손연색 실을 그냥 단색에다가 합사해가지고 쓰시는 경우, 그럴 때 풀링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에어 매트? 에어 방석이에요.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에는 땀이 별로 안 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뜨개를 할 때 여름에 모헤어를 잡고 뜬다고 해서 막 손에 털이 붙어나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웨터나 가디건이나 뭐 이렇게 뜨다 보면은 편물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무릎 위에 올라가면은 그거는 좀 되게 덥더라고요. 그건 더운데, 함트방에서 이렇게 에어 이 방석을 이제 여름에는 어쨌든 침대에서 뜨기도 좀 덥고 그냥 뭐 소파나 이런 데서도 더운데, 이거를 깔고 앉으면 시원한데 또 이렇게 편물하고 무릎 사이에다가 이 방석을 놓고 뜨면은 확실히 덜 덥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덜 더워요. 그렇다고 막 이게 막 엄청 시원한 건 아닌데 확실히 덜 덥고, 조금 더 시원하게 뜨고 싶으면은 이 방석 2장을 놓고 이 2장 사이에다가 아이스팩을 하나 끼워 놓고 뜨면은 훨씬 시원하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이 방석 때문에 막 그 아이스팩 녹으면서 습기 생기잖아요. 그 습기가 올라오지는 않고, 그래서 이번 주 말부터 이제 폭염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좀 더 더워지면 그 방법을 사용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소매는 쇼팁으로 뜨고 있는데, 저는 쇼팁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이 니트프로 데님 쇼팁, 이거를 저는 그냥 은근히 잘 쓰고 있어요. 제 손이 되게 큰 편인데도 이거 쓸만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왼손 쪽에는 조금 긴 게 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 니트프로 쇼팁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짧아가지고 손이 불편하다.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바늘이랑 실이랑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 왼손 쪽에 실이 잘 안 딸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거거든요. 그 뭐냐, 라이키 쇼팁인데 제가 이거 3.5mm짜리를 하나만 사봤어요. 그래서 지금 5mm로 뜨고 있는데, 왼손에는 이 라이키 쇼팁을 끼우고 오른손에는 니트프로 쇼팁을 잡고 뜨면은 걸리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되게 슐슐 실이 잘 딸려와요. 그리고 얘가 길이가 확실히 조금 더 길거든요. 보시면은 요 정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5cm? 2.5mm? 그 정도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데님 쇼팁을 쓰시는 분들 중에 데님 쇼팁 쓰는 것 자체는 불편하지 않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짧거나 양쪽이 다 너무 짧거나 그 왼쪽이 자꾸 걸려서 실 딸려오는 게 좀 잘 안 돼서 그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이 라이키 쇼팁 단품으로도 파니까는 이거를 그냥 얇은 호수 하나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보통 치아오고 트위스트 쇼팁, 그게 약간 더 한쪽엔 짧은 거 한쪽에는 긴 거 그렇게 놓고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 이쪽 소매까지 뜨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까지는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얘를 아침에 뜨고 낮에는 못 뜨고 오후에만 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뜨고 밤에 뜨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완성하고 싶어서 이따가 낮에 많이 더우면은 이 매트 사이에다가 아이스팩을 깔고서라도 끼우고서라도 오늘은 얘를 좀 완성을 하고 싶어요.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날 12시간 떴거든요, 소매를. 근데도 다 못 떠서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고무단을 떠서 드디어 마무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매 하나 뜨는데 1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딱 요만큼 실 남기고서는 튜블러 바인도프 끝냈어요. 완전 조마조마했어. 방금 바인도프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리고 요새 너무 습해갖고 집에서 세탁해서 말리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세탁소에 갖다 맡길 거예요. 아, 진짜 색감 진짜 못 잡는데 아직 세탁 전이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목 부분에 슌로우한 부분이 지금 살짝 오는데 세탁하고 나면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고무단은 되게 마음에 들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평면뜨기로 고무단 뜬 거 찌글찌글한 것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기모감 뿜뿜 장난 아닙니다. 이 실 컬러를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세탁소 가는 길에 자연광에서 찍어봤어요. 이 컬러가 가장 실물이랑 가까운 것 같아요. 기모감 진짜 장난 아니죠? 완전 털투성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에 땡볕에 울 스웨터를 입고 나타난 레인입니다. 네. 오늘의 F5는 제가 이번에 테스트 니팅으로 참여를 했던 샤린 DK라는 곳의 세밀라 스웨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탑다운이고요. 이렇게 네크를 겹단으로 만든 다음에 쭉 따내려가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약간 제가 이거 처음에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테스트 니팅 신청을 하고 이제 운 좋게 당첨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디자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요 넓은 레글란 라인이랑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제가 워낙에 큰 사이즈로 떠가지고 잘 티는 안 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A라인 지는 핏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슬릿 디테일. 그리고 소매통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저는 이거를 엑스라지 사이즈를 테스트 니팅을 했어요. 그래서 엑스라지 사이즈로 테스트 니팅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완성하고 나니까는 거의 2X 라지 정도 사이즈가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 커지는 바람에 여기 품도 좀 더 많이 커지고 소매통도 좀 더 많이 넓어지고 그랬거든요. 일단 이게 이렇게 커진 이유는 스와치를 냈을 때는 게이지가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쓴 실이 약간 무게감도 있고 늘어지는 성질에 강했던 것 같아요. 베이비 알파카가 약간 탄력이 있고 짱짱하기보다는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조금 강했는데, 거기다가 이 스웨터가 5mm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물이 약간 느슨하다 보니까는 더 늘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 사이즈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도 이렇게 되게 넓고 길고, 얘는 소매 끝이 그렇게 막 많이 모이는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게이지가 약간 그렇고, 이게 기장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스웨터 무게 때문에 더 처지다 보니까는 이게 원래는 이쪽에 라인이 보이실까요? 여기 약간 라인 보이시죠?
여기 암홀 있는데 감어코 있는 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앞뒤로 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약간 A라인 식으로 스웨터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퍼졌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스웨터가 늘어지면서 입어보니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가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 이거 늘림을 다 했더니 벌써 스웨터 길이가 총장을 넘어섰다. 나 이거 다시 풀고 기장을 좀 줄여도 되겠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즐겁게 니팅하는 게 더 우선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길이는 원래 도안보다 늘림을 조금 덜 해서 이렇게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팬츠 같은 데다 입어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슬릿이 있어서 이렇게 포켓에다가 손을 넣으면 이 부분이 참 귀엽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 한 가지는 그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얘는 제가 염색한 그 단색 실이랑 그 다음에 핸드다이드 모헤어 해치우고 거랑 한 가닥씩 자꾸 합사를 해서 떠가지고 이렇게 스패클이 있는 스웨터로 됐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단색으로 해가지고 한 라지 사이즈 정도? 로 해서 하나를 더 뜨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길이도 조금 요거보다 짧게 한 요 정도 됐으면은 지금 이게 고무단이 꽤 길거든요. 고무단이 한 7.5cm 정도 되는데 고무단만큼 없는 한 요 정도 기장으로 떠도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짝 넣어 입거나 앞부분만 그래도 여기 슬릿이 있어서 넣어 입거나 해도 귀여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제가 사용한 실이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이거는 니픽스의 안데안 트레저라고 100% 베이비 알파카 원사를 제가 사가지고 염색을 한 거고, 얘는 해치우그 파이버스의 키드 실크 모헤어예요. 근데 예쁘죠? 예쁜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얘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감을 때부터 진짜 먼지가 많이 날리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털이 엄청 빠지긴 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모감 뿜뿜 하잖아요. 세탁을 하기 전부터도.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염색을 한 거니까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긴 하지만은 진짜 하여튼간 엄청 빠졌어요. 감을 때부터 털이 엄청 빠지고 이게 이 털들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약간 하얀 고양이 털 내지는 하얀 강아지 털, 그것도 단모종 말고 장모종 같은 애들의 털이 날리는 것처럼 감을 때부터 엄청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뜰 때도 계속 날렸어요. 그래서 이게 입어보지 않아도 계속 코가 간지럽고 눈이 간지럽고 이게 이렇게 선풍기 켜놓고 뜨다 보면은 털이 하나씩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목 같은데 붙는 거예요. 그럼 또 간지럽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털 엄청 날린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뜨고 세탁을 했잖아요. 세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맨살에다가 입었다가 벗었는데 여름이니까 약간 끈끈하잖아요. 정말 몸에 이렇게 하얗게 솜털처럼 털이 붙어서 털 사람이 돼가지고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색깔은 진짜 예쁜데 이게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약간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 스웨터 세밀라를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끝냈을 때 한동안 날씨가 안 좋았었어가지고 제가 세탁을 안 하고 드라이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날이 조금 덜 더워지고 내가 조금 움직이기가 편해지면
다시 한번 물에다 세탁을 해볼까. 그러면 털 빠짐이 좀 덜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용량은 제가 이제 엑스라지 기준으로 떴잖아요. 엑스라지로 뜨고 진짜 크게 떴어요. 저는 되게 크게 떴는데 요게 지금 100g에 200ml짜리가 100g에 200ml짜리가 5 스케인 하고, 그러니까 5볼 하고 반 정도 들었어요. 5볼 반 정도 들었고, 얘는 그 뭐냐, 제가 150g에 420ml짜리인데 이거를 3타래를 감아가지고 2타래를 다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분의 2 정도를 쓰고, 이 정도 13g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간 거죠. 뭐해요, 50g짜리를 그렇게 다 쓰고 하니까. 그리고 옷이 확실히 그래서 무겁기는 무거워요. 좀 무겁게 처지는 편이에요. 얘만 500g이 넘게 들어갔으니까 진짜 아무런 무늬도 없는 그냥 민무늬 스웨터인데, 이것만 500g이 넘게 들어갔으니까는 진짜 좀 무겁기는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크게 떠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더 뜰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저께 인스타그램 보다가 이거 테스트 니팅 하시는 분 중에 블랙으로 띄어서 이렇게 착샷 올리신 분을 봤는데 너무 간지 철철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저승사자 함투로 스웨터 넘버 14 그거 이제 그 야크실로 뜨려고 스와치 내놓고 준비 중인데, 그거를 빨리 끝내면은 그 제가 원래 뜨려고 했던 블랙 컬러 쉘이 있거든요. 그 올랑올랑이안에서 예전에 이제 쉘 사고 서비스로 받았던 알파카 쉘, 그게 두께도 좋고 괜찮은데 그거를 이번에 쓰려다가 이제 약을 제가 꽂혀갖고 갈아탔는데, 그 쉘로 이 스웨터 세밀라 걔를 떠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그걸로 뜰 예정입니다. 요즘 진짜 날이 너무 덥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진짜 뭐 평소에도 뜨개밖에 아무것도 안 하긴 하지만 요새는 정말 뜨개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무 더워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샴페인 가디건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나님 하시는 함투에서. 근데 얘도 모헤어가 합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막 기모감이 그렇게 심한 모헤어는 아니거든요. 이거 셋나니팅 온가 모헤어인데 굉장히 부드럽지는 않아요. 나일론 함유량이 꽤 돼서 굉장히 부드럽지는 않은데 기모감이 막 그렇게 많지 않고 털빠짐이 적어요. 그래서 그나마 뜰만한데도 낮에는 더워서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뜨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소매 분리를 못했습니다. 이제 늘림 2번만 더 하면은 소매 분림 들어가거든요. 근데 매우 더디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뜨면서 수다를 조금 떨어볼까 하고요. 저는 원래도 여름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계절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이게 추우면은 그냥 옷을 껴입든 뭐 이불을 둘둘 감고 있든 핫팩을 붙이든 하면 되는데, 더운 거는 이게 벗는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집에만 있어도 최소한의 옷은 입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특히 이제 한국의 여름은 더운데 또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또 땀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땀나고 끈적끈적하고
벌레 많고 특히 모기. 저는 모기한테 매우 잘 물리는, 모기가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고기 많이 좋아하고 땀 많으신 분들이 모기한테 잘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에 열 많고. 제가 좀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름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뜨게 하고 좀 움직이다가 낮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자요. 자고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 있다가 다시 오후에 뭐 한 대여섯 시쯤부터 조금씩 사부작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밤이랑 새벽에 뜨게 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또 이제 잠깐 한 두세 시간 자고. 그러니까 약간 하루를 거의 두 번에 나눠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남미 애들 시에스타 즐기는 것처럼 한 3시부터 5시까지는 진짜 뭐 그때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그냥 자요. 그래서 저는 더운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여행도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 의지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몇 번 가기는 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뭐 가족 휴가 같은 걸로 몇 번 갔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캄보디아 갔을 때 거기 앙코르와트 입구 쪽에 가면은 이렇게 막 팔거든요. 이런 옷 같은 거. 그리고 그 앙코르와트가 거기 사원들이 들어갈 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그러니까 다리가 보이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입구에서 이렇게 더운 나라니까는 관광객들 반바지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가리는 거를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사롱 같은 거랑 이런 것들을 막 팔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반바지를 입고 가지는 않고 그냥 헐렁헐렁한 긴 바지를 입고 가서 굳이 살 필요는 없었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여행 왔으니까는 기념으로 하나 사가자고 그래갖고 이거 사서 나중에 이제 그 리조트 수영장에서 되게 잘 입었었는데, 요샌 여행도 못 가고 뭐 어디 수영장 같은 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2년째 잠자고 있다가 옷장에서 요새 그냥 꺼내서 홈웨어로 입고 있습니다. 근데 더운 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입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크랑 무슨 면이랑 섞인 그런 천인데 진짜 몸에 하나도 안 달라붙고 약간 이렇게 훌렁훌렁 해가지고 되게 편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그때 갔을 때 좀 되게 슬펐던 게, 이제 캄보디아도 되게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그런 데는 그래도 좀 개발도 좀 돼 있고 국민 생산 GNP 그것도 좀 그래도 좀 높고 그런 편인데, 캄보디아는 진짜 저 처음에 가보고서는, 제가 그 프놈펜에 있었는데 아빠가 거기 계셔가지고 그때 와, 약간 무슨 우리나라 70년대 영화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도로가 그냥 그 지역이 다 그래요. 물론 이제 왕궁 있고 뭐 이렇게 해외 대사관들 있고 그런 데는 이렇게 좀 삐까뻔쩍하지만 진짜 되게 우리나라 70년대를 보는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관광산업이랑, 거기서는 되게 고소득이, 그러니까 진짜 무슨 정부 관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 빼고는 거기 현지인들이
가장 고소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외국 사람들 집에 가정부, 운전기사 이런 걸로 취업하는 거가 진짜 고소득인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진짜 그 외국인들 사는 외국인 아파트 빼고는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가 있는데 불을 켠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집 안에 불 켜진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래? 그랬더니 전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까는 불을 안 켜고 산대요. 그래서 밤 되면 진짜 깜깜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앙코르와트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이거 옷을 사고 이제 너무 더우니까는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거기 앞에 이렇게 거기 이제 막 옷 파는 데 있고 거기 옷 팔고 뭐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뭐 음료수 팔고 간단한 식사 같은 거 팔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맥주 한 잔씩 먹고 이제 간단하게 요기하고 가자. 그래갖고 이제 이따가 밥 먹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거기 이렇게 조금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산 이 옷가게에서 옷을 팔던 그 여자분이 저를 보고서는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국말 할 줄 아는 게 약간 그 60년대 우리나라에서 뭐 미군 기지 앞에서 김미 초콜릿 하던 식으로 언니 예뻐요? 사장님 멋있어요? 싸게 해드릴게요. 이거를 약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배워가지고 그 말로 호객 행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화장실 갔다 오는데 제가 이 옷 산 가게에서 이제 옷 팔고 있던 친구가 저한테 언니 예뻐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바로 너무 더워가지고 땀 흘리고 막 그랬었어갖고 화장실 가서 이걸로 갈아입었었거든요. 입고 있던 티를 벗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언니 예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근데 자기 쉬는 시간이래요. 휴식 시간이래요. 그러면서 심심한지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랑 놀러 왔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자기는. 근데 정말 딱 봐도 너무 어리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체구가 되게 작은데 그분도 체구가 되게 작았어요. 키도 뭐 한 초등학교 5, 6학년? 많이 봐줘야?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되게 마르고 그래갖고 저는 되게 어리게 봤는데 애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가지고 애기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한국말이랑 영어랑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애기 2명 있어요 이러면서 그 한 명은 완전 베이비고 한 명은 5살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이러면서 근데 뭐지? 그래서 나는 너 되게 어린 줄 알았다 이러면서 또 몇 살인데 벌써 아기가 2이나 있어 그랬더니 자기 22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몇 살 때 아기를 낳은 거야. 그 약간 당황했는데 그냥 뭐 그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잠깐 얘기하다가 예쁜 옷 팔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잘 입을게 그러고서는 그래 갔는데 뭔가 약간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어쨌든 22살도 아직도 어린 나이고 심지어 아기를 낳았을 땐 더 어렸을 때 거고 그러니까 그때 좀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짜증냈었거든요. 거의 캄보디아 가면서 내가 왜 난 동남아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엄마랑 아빠랑 여기를 와야 되냐
그 진짜 그 푸놈펜에 있을 때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뭐 혼자 돌아다니고 구경할 것도 별로 없고 너무 더우니까 돌아다닐 의욕도 안 생기고,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대중교통이 뭐 버스 뭐 지하철 이런 게 잘 돼 있는 게 아니니까는 그냥 인력거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오토바이로 해갖고 뒤에 사람 있을 수 있는 거 뭐 그걸로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기사 딸린 차를 렌트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인건비가 되게 싸니까는. 뭐 그렇다고 들어가지고 그냥 푸놈펜에 있을 때는 그 아빠 거기 이제 그때 아빠 계시던 집에서 그냥 누워갖고 아리랑 TV 나오거든요. 거기 한국 텔레비전 그거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다가 밥 먹으러 나가서 밥 먹고 오고, 이제 열대과일 같은 건 되게 싸죠. 과일 까먹고 계속 망고스틴 까먹고 망고 까먹고 막 그래서 되게 짜증이 났었어요. 아, 근데 여기 와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렇다고 그렇게 음식이 맛있지도 않아요. 캄보디아는. 그래서 좀 짜증을 냈었는데, 아, 그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놀러 휴가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앙코르와트 구경을 하면서 또 엄청 짜증냈죠. 나는 분명 이런 거 별로 안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뭐 무슨 뭐 세계 무슨 몇 대 문화유산이고 뭐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냥 어쨌든 뭐 멋있기는 한데 저는 막 그런 이렇게 문화재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술관은 좋아해요. 근데 그런 문화재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더우니까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결국 나중에 다시 짜증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 음식이 진짜 별로 맛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제가 전에 뜨개딸이랑 얘기할 때 했던 롱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맛있어요. 그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심심하게 간을 한 간장 돼지 불고기 같은 거를 밥이랑 그거랑 줘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에 따라서 계란 후라이가 같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면서 이렇게 소스로 라임즙에다가 소금 조금이랑 통후추 갈은 거 왕창 넣은 거를 줘요. 그 캄보디아가 후추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심지어 싸요. 그게 앙코르와트 그 앞에 있는 그런 노점상 같은 가게에서는 한 접시에 뭐 3,000원? 뭐 이 정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가 어쨌든 그 관광지 가게라서 비싼 편이어서 3,000원 정도 했던 거고, 원래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1,몇백원? 2,000원? 그 정도면 먹을 수 있대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 별것도 아닌 게 약간 짭조름한데 그 라임 향이 이렇게 되게 산뜻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라임 향이랑 후추 향이, 그래서 진짜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뜨개딸이랑 또 다른 친구가 이제 걔네 둘이서 캄보디아 갔었거든요. 걔네도 이제 앙코르와트 그런 거 본다고. 그래서 캄보디아 간다고 그러면서, 야 근데 캄보디아 가면은 뭐가 맛있어? 그래서 제가 야 다 필요 없고 롱락 먹으라고. 롱락. 그러면서 롱락 먹으라고 막 이랬는데 애들도 막 가서 먹고, 야 이건 진짜 한 끼에 10그릇도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가서 몇 끼니 롱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캄보디아에는 캄보디아 맥주가 앙꼬르비어라고 있어요. 앙꼬르비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병맥주 시키면은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 미니 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병 뚜껑이 그 쇠로 된 병 뚜껑인데 되게 신기한 방식의 원터치예요.
이게 무슨 코로나 같은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따는 트위스트 캡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따개로 따는 것도 아니고, 약간 스팸 뚜껑이나 참치캔 뚜껑 보면 이렇게 고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고리에다 손가락 끼워서 이렇게 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일반 맥주병 뚜껑 모양인데 그런 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고리를 잡고 되게 쉽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아이디어다. 국내에도 이런 거는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그때 캄보디아 갔을 때는 그래서 그 아빠 계신 프놈펜에 조금 있다가 앙코르와트는 그냥 당일치기로 가가지고 유명한 데 몇 군데만 봤어요. 거기 메인 사원이랑 뭐 툼레이더 찍었던 이렇게 막 나무 많이 있는 데랑,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도 뭐 툼레이더 찍었다는 데인데 진짜 계단 미친 듯이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 거기랑 해서 그냥 세 군데만, 아빠가 이거 여기가 제일 유명하니까 이것만 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거만 보고 왔고, 그러고 나서 깨비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는 휴양지예요. 바닷가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이제 캄보디아도 프랑스랑 그런 데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이제 살았던, 그 외국 사람들이 별장 지어놓고 살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던 리조트 같은 데도 많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바다가 흔히 생각하는 뭐 동남아나 괌이나 사이판 같은 데처럼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어서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바다는 아니고, 느낌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약간 소래포구 같은 느낌이에요. 바닷가 쪽은.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약간 우기였어가지고 물도 약간 흙탕물색이라서 바다는 들어가면은 별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바다는 아니고, 진짜로. 그리고 거기 앞에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그런 포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 그 해산물 바로 잡아온 걸 이렇게 막 파는 시장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 그 사람들이 잡은 거 이렇게 팔고, 생으로도 팔고, 잡은 거 바베큐해서 팔고,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그런 그런 시푸드 레스토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동남아 쪽의 시푸드 레스토랑은 약간 중식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싸기는 되게 싸요. 일단 캄보디아 물가 자체가 싸다 보니까는 되게 싸요. 그래서 게 같은 것도 이렇게 뭐 키로로 사도 게, 새우 막 이런 거 사면은 스티어, 그러니까 쪄 먹을 거냐 아니면은 뭐 튀겨 먹을 거냐 뭐 막 이런 거 고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 도착한 날은 이렇게 뭐 생선, 큰 생선 튀겨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막 향신채 얹어서, 그 옛날에 성시경 씨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소개했던 잘자어 기억하세요? 잘자어? 그거 이렇게 비슷한 그런 거랑 뭐 볶음밥이랑 막 이것저것 시켰는데, 진짜 4명이서, 3명이서 엄마랑 나랑 아빠랑 막 맥주도 먹고 정말 배 찢어지게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먹어도 3만원? 그 정도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 날에는 그냥 게를 사가지고 쪄달라고 그래갖고 먹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캄보디아 게는 꽃게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사이즈가 좀 더 작고요. 게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찌고 나면 빨갛게 변하는데 우리나라 게는 갈색이잖아요. 익히기 전에. 근데 거기 게는 파래요. 정말 예쁜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때도 그냥 오늘은 그냥 게만 먹자 이러면서 간단하게 게만 먹지 뭐 이러고서는 게를 정말 이렇게 찐 거를 이만한 접시도 이만큼 싸갖고 먹었어요. 조그마니까는. 근데 그만큼 다 먹는데 게는 조금 그나마 비싼 편이었는데도 4만 원밖에 안 해요. 진짜 싸죠. 그리고 거기 이제 깨배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거기가 바닷가에서 바로 그 뒤가 산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산으로 들어가면은 산 속에 리조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베란다 내추럴 리조트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있는 리조트였는데 거기도 심지어 되게 싸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방 하나하나가 다 독채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무 진짜 많은데 정글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집이 한 채 한 채 한 채 이렇게 있는 느낌이고, 이제 풀장이 인피니티 풀이랑 그냥 풀이랑 두 개가 있고, 막 뭐 이렇게 아침 조식 먹고 저녁 먹고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고 막 이런데, 거기가 2박 3일에 10만 원이었어요. 진짜 싸죠. 2박 3일에 10만 원. 그래서 그리고 인피니티 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진짜 없어요. 그때 거기 있을 때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사람을 잘 만날 수 없는 구조기는 한데, 이제 거기서 저 바닷물에 들어가는 건 안 좋아하는데 수영장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영장에서 저는 수영하는 거 말고 선베드에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선베드에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인피니티 풀 갔을 때는 하루 종일 우리 식구 말고 딱 한 가족 있었어요. 무슨 독일인 가족 같은. 그래서 엄마랑 임신한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이렇게 왔었는데, 아빠가 이제 애기랑 이렇게 놀아주고 있었고, 엄마는 이제 임신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태교여행 같은 거 왔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선베드 있는데 앉아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계속 뜨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코바늘 할 때였는데, 대바늘은 안 하고 코바늘 할 때였는데, 뜨개거리를 나도 챙겨올 걸 이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뜨개꼬리는 그때 안 가져가고 그냥 책 가지고 갔었어가지고, 이제 그걸 선베드에서 계속 막 맥주 시켜 먹고 음료수 시켜 먹고 그러면서 책 보다가 더우면은 수영장 잠깐 들어갔다가 또 거기 누워 있다가 막 계속 그랬는데, 진짜 거기 인피니티 풀에서 보는 경치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산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장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산이 이렇게 겹겹이 산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너머로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데, 그게 마치 꼭 수평선 같은 느낌으로 보여요. 그런데 진짜 저녁에 해질녘이 되면은 막 그 노을이랑 막 그런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막 포스팅했더니 이제 친구들이랑 지인들이 이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너 누구랑 갔어 거기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엄마 아빠랑 왔어. 그래서 여긴 남자친구랑 갔어야 될 각인데, 그래서 난 엄마 아빠랑 왔어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거기가 그 2박 3일에 10만 원인데 가면은 이제 웰컴 쿠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마사지 2명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이렇게 몇 시에 받을 거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거기가 인피니티 풀이 있고 또 그냥 풀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그냥 풀 옆에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무가 우거진 사이사이에 이렇게 선베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누워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여자 둘이서 받고 오겠다. 그리고 엄마랑 둘이서 받았는데 막 하늘은 맑고 막 날씨도 너무 좋고 거기는 바닷가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많이 덥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아로마 향기 솔솔 나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음식은 무난했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어메이징하게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냥 캄보디아 음식이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런 와중에 나름 괜찮았다. 그리고 제 의지로 이제 동남아를 놀러 갔던 거는 싱가포르였거든요. 거기 간 것도 되게 웃긴 게 아는 동생이랑 딱 먹을 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항상 지인들과 먹을 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걔가 진짜 저의 먹메이트였어요. 그때 요새는 잘 못 만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먹메이트였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둘 다 해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해산물 얘기를 하다가 걔가 싱가포르에 칠리 크랩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언니 우리 싱가포르 갈래요? 칠리 크랩 먹으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쉬는 날에 맞춰가지고 휴가를 맞춰가지고 이제 싱가포르를 3박 5일로 예약을 했어요. 거의 그쵸? 5박 3일 정도 3박 5일이 맞나 보다. 3박 5일로 예약을 했어요. 3박 5일을 예약해가지고 거의 싱가포르 가서는 한 거는 그 게 먹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착한 날 게 먹고 그 다음 날도 게 먹고 마지막 날도 게 먹고 3일 있었구나. 그러니까 딱 꽉 채워서 2박 3일 있었나 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착한 날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게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구글맵 보고서는 이제 낮에 도착했으니까 숙소 가서 짐 풀고 이제 또 마침 저녁 먹을 시간 돼가지고 게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 근데 아무튼 싱가포르 칠리 크랩 검색하면 거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되게 유명한 데래요. 그래갖고 갔는데 와, 둘 다 진짜 먹으면서 욕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집이 왜 유명한 거야? 이게 뭔 맛이야? 이러면서 진짜 이 게를 그냥 쪄 먹었으면 그냥 쪄서만 먹었어도 맛있었을 텐데 게 자체는 싱싱했었거든요. 근데 소스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때 코코넛 슈림프 그것도 이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약간 먹는데 이게 맛이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뭐지 이러면서 계속 둘이서 야 근데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 같지 않냐 이러는데 꼬북칩 맛인 거예요. 그 꼬북칩 콘스프 맛 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새우 맛은 하나도 안 나고 꼬북칩 맛만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뭐냐 이러면서 완전 실망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싸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먹으니까는 칠리 크랩도 2마리인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큰 걸로 해가지고 인당 1마리씩은 먹어야지 이러면서 2마리 시키고 막 그거 시키고 코코넛 슈림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에다가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근데 또 고민되는 거야. 번이랑 먹어야 맛있을까? 이게 라이스랑 먹어야 맛있을까? 그러다가 에이 그럼 둘 다 시키지 뭐. 그래갖고 번도 시키고 라이스도 시키고 그리고 맥주도 시키고 그랬더니 한 20만 원 돈 나왔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약간 그 돈이 아까울 지경인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있고 뭐 분위기는 좋거든요. 근데 뭐 덥고 약간 야외 식당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에이씨 돈 버렸다 이러면서 그날은 되게 실망을 하고. 근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되게 잘생겼었어. 그 저희 테이블 왼쪽으로 이렇게 저희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음식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서양 사람이었어요. 뭐 영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 발음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영국 사람 같은 사람이 정장을 입고 이렇게 그 수트케이스를 들고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멋있다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약간 그러고 있는데 저희한테 이거 자기 가방 좀 잠깐 봐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일행 요 근처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잠깐 마중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야 일행들도 멋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와이프랑 아기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임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진짜 얼굴도 멋있고 너무 되게 스윗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기를 이렇게 막 챙기면서 막 개를 까주고 뭐 와이프한테도 뭐 잘 지냈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뭐 남편 출장 갔다가 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바로 자기는 일로 오고 부인이랑 아기는 집에서 오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스윗하게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멋있어 하면서 둘이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왼쪽 테이블에 있었고 저희 오른쪽 테이블에는 이제 한국인 가족이 4인 가족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정말 아저씨 아줌마 좀 나이 드신 부모님이랑 아들 딸 이렇게 뭐 한 대학생 고등학생 뭐 그 정도 되는 큰 애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집은 정말 내 식구가 밤 나오기 전에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뭐 각자 핸드폰 보고 뭐 어쩌고 있고 이제 아빠가 가끔씩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고 밤 나오고 나니까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집중해서 밥만 딱 먹고 밥 다 먹으니까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게 약간 문화권의 차이일까? 아니면은 나이 많은 아저씨가 있고 젊은 아빠가 있고 그 차이일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잠깐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막상 저랑 친구도 음식을 먹으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아 맛있다 맛없다 왜 안 나와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음식이 나와서는 먹을 때는 먹는 거에 집중합니다. 먹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첫날 이제 크랩을 실패하고 그 다음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계속 크랩을 검색을 했어요. 원래는 맛있으면 그 집을 계속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씨 여기 진짜 맛없어 그래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유학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올린 글이 있는데 마마콩스라는 데가 맛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로컬 친구들을 데려가 봐서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서 그래 그럼 여기를 가자. 그래서 거기가 싱가포르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에 느긋하게 이제 거기를 갔어요. 거기는 인터넷으로 예약이 돼요. 그 싱가포르에도 그런 음식점 같은 거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는 칠리 크랩 아니고 블랙 페퍼 크랩이랑 버터 크랩이 맛있대요. 그래서 블랙 페퍼 크랩이랑 버터 크랩을 한 마리씩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버니 그 꽃빵이 찐 꽃빵 말고 튀긴 꽃빵이 나오거든요. 튀긴 꽃빵이 맛있대요. 그래서 튀긴 꽃빵도 시키고 그리고 그 가게는 조그매요. 조그만데 되게 깔끔해요.
약간 분위기는 그거 같이 무슨 수제버거집 같은 느낌처럼 생겼어. 분위기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원하면은 그 개껍질 까주는 디쉐링 서비스 그것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랑 제 친구는 걔는 까서 먹는 게 맛이지 이러면서 그 디쉐링 서비스가 한 마리당 싱가포르 달러로 5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돈으로 게를 더 먹자 막 약간 이러면서 저희는 그냥 디쉐링 서비스 신청 안 하고 했는데, 여기는 게가 막 엄청나게 신선한 건 아닌데 소스가 미쳤어. 진짜 소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버터크랩은 진짜 고소하고 약간 그 크림 소스인데 느끼한 맛은 하나도 없고 고소한 맛이 완전 응축돼 있는 맛 있잖아요. 색깔도 약간 갈색 도는 크림 소스였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튀긴 꽃빵을 그 소스 나중에 막 남은 걸 찍어 먹으니까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와 미쳤다. 그리고 크림 소스인데 약간 매콤한 맛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크림 소스 파스타에 청양고추 같은 거 넣어갖고 살짝 매콤하게 하는 약간 그런 정도의 약간의 매콤함이 있는데 엄청 고소하고 막 그게 게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쳤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먹었는데, 이제 그거를 먹고 나서 블랙페퍼를 이제 손을 댔어요. 이렇게 순한 맛부터 좀 매운맛으로 가자. 그래서 그 버터크랩을 다 먹고 블랙페퍼 크랩을 먹었는데 와 이게 또 예술인 거야. 그냥 보기에는 무슨 그냥 이렇게 까만 석탄가루를 입힌 느낌이에요. 소스라기보다는 그냥 후추가 그냥 까만 후추가 엄청나게 뿌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야. 약간 후추 오일 소스 같은 느낌? 근데 그 통후추 향이 너무 좋고 이렇게 막 매운 맛이 아니라 맛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약간 톡 쏘는데 산뜻하면서 간도 적당히 짭조름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또 다른 맛인 거야. 그래서 와 이것도 미쳤다 이러면서 그거를 막 먹는데 갑자기 이 소스는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겠는 거죠. 그래갖고 그 생각을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동생이 자기도 그 생각했다고 그래갖고 또 이제 밥을 시켰어요. 밥을 시켜가지고 정말 접시를 설거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싹싹 비웠어요. 진짜 버터 소스는 번으로 정말 다 닦아 먹고요. 페퍼 소스는 정말 거기다 밥을 비벼가지고 정말 야무지게 먹었어요. 야무지게 그렇게 먹고 그렇게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이 집은 성공.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이 집은 또 가자고. 그러고서는 그날 저녁에는 이렇게 뭐 야시장 같은 거 있거든요. 싱가포르에도.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막 가게들 쭉 있고 거기서 음식 주문한 푸드코트식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게 찐 거랑 그다음 이렇게 뭐 꼬치 해산물 꼬치구이 같은 거랑 해산물이랑 고기 꼬치 같은 거랑 이것저것 시켰는데 거기는 일단 너무 덥고 막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음식이 약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었어요. 거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날. 대망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도 아침을 먹고 이제 점심으로 또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놨던 게집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밤 비행기로 그러니까 우리 2박 3일 갔었구나. 거의 꽉 채운 2박 3일을 갔었구나. 우리가 이제 밤 비행기로 싱가포르에서 나와야 되니까는 이렇게 뭐 움직이고 뭐하고 하려면은 그래도 숙소에서 가까운 데가 낫겠지? 그러고서는 거기가 지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숙소에서 가까운 데로 갔어요. 숙소에서 가까운 데로 갔는데 약간 갈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외져 있고, 그게 무슨 이렇게 상가 건물 같은 거에 2층에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길 갔는데, 그 상가를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상가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손님도 하나도 없고 뭔가 분위기가 되게 휑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쎄하다. 이러면서 이거 뭐지, 왜 이러지, 그러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 가게를 찾았는데 문을 닫았어요. 영업을 안 해. 그래서 완전 실망해가지고, 아씨 이거 뭐야, 어떡해,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마지막 날인데 이 개를 안 먹을 순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멀었던 거기를 가자. 좀 배가 고프더라도 참고 거기를 가서 그 게를 먹자. 그래갖고 갔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저희 숙소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쪽이 그 우리가 실패한 데고, 나머지 하나는 이만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여기를 갔다가 다시 일로 가니까는 더 멀리 가게 된 거죠. 도착했을 때는 막 시간도 오후 2시쯤 되고, 너무 배도 고프고 지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어쨌든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이잖아요. 거기도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였거든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큰 크랩하우스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 도착했던 날의 안 좋은 추억. 그래서 아씨,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왔는데 이 크랩 망하면은, 아 진짜 그러면은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그 가게가 하우스 오브 시푸드라는 가게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도 이제 블랙페퍼 크랩이 유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리 크랩은 한국에도 맛있는 집 꽤 있으니까는 블랙페퍼 크랩을 먹자. 그리고 거기도 이제 블랙페퍼 크랩이랑, 거기도 버터 크랩이었나? 피넛 소스 크랩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블랙페퍼 크랩이랑 그 버터 크랩이라고 할게요. 아무튼 그 버터 크랩을 먹자 그랬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한 마리씩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과연 얼마만한 사이즈의 게를 하는 게 좋을까? 왜냐면 그 마마콩스 거기는 맛있기는 했는데 게가 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이즈를 시켜야 되지? 그러다가 아예 몰라, 갑각류는 큰 게 맛있어, 큰 거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점원한테 이거랑 해서 2가지로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서, 둘 다 그러면은 완전 큰 거는 말고 이제 뭐 중대 사이즈 크랩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이렇게 점원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점심시간 지나서 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손님도 진짜 저희 말고 딱 한 테이블 있었고요. 관광객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약간 되게 떠듬떠듬한 영어로 되게 친절하게, 걔는 큰 게 맛있다고 그러면서, 너네 2가지 맛을 다 먹고 싶은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중대짜리를 하지 말고 특대 크랩을 시키면은 우리가 잘라서 하프앤하프로 요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추천하니까 오케이, 알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요리가 나왔는데 진짜 큰 게가 나온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집게발이 제 손바닥만 해요. 정말 아이폰만 해요, 집게발이. 완전 큰데, 그래서 막 껍질도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크랩 껍질까는 이렇게 작두처럼 이렇게 눌러갖고 이렇게 으깨갖고 까는 거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까지지도 않아. 막 그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 집도.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언니 너무 베스트 초이스고, 역시 언니 말을 듣기 잘했다고, 가게 언니 말을 듣기 잘했다고. 정말 이 집게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버터 소스보다는 블랙페퍼 소스가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마콩스의 블랙페퍼 소스랑은 또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 마마콩스의 블랙페퍼는 정말 그냥 후추를 굵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오일이랑 이렇게 같이 한 소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비주얼이 약간 짜장 비주얼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다 막 이랬는데, 짜장 비주얼인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약간 되게 톡 쏘는 듯한 맛에 감칠맛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거는 밥이랑 먹기보다는 그래서 버니랑 먹는 게 맛있었어. 그 전에 우리는 마마콩스에서 그 블랙페퍼 소스를 밥에 비벼 먹는 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여기서도 밥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우스 오브 시푸드의 블랙 소스는 그게 맛있었어요. 버니랑 먹는 게. 어쩌다 보니까는 날씨가 덥다는 얘기에서 시작해서 먹는 얘기로 지금 30분을 넘게 떠들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저는 샴페인 가디건을 딱 2줄을 떴습니다. 심지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면서 뜬다고 중간에는 늘림을 빼먹어가지고 한번 풀리면서 돌아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그 지금 루루님이 루루네 연구소 그래가지고 왜 어떤 닉터들은 뜨개를 오래 해도 이렇게 뭐 손가락, 손목, 어깨 같은 게 안 아프고 어떤 닉터는 아플까? 뭐 그거를 이제 연구하신다고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약간 그러셨는데, 조만간 그거 한번 찍어 보려고요. 저는 제가 느리게 떠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뜨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죠. 물론 말을 안 하고 뜨면은 그냥 말을 안 하고 뜨게만 하면은 이거보다는 더 빨리 뜨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뜨개를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신에 아프지도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낮잠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뭐 오전에 대여섯 시간,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한 뭐 7시간, 8시간? 그 정도 거의 계속 뜨개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뜨개를 해도 저는 손목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손가락이 아프지도 않고 어깨도 안 아프고. 대신 이렇게 계속 저는 침대 위에서 앞바다리를 하고 뜨개를 하기 때문에 골반은 좀 뻐근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리를 펴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뜨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왜 안 아픈 거죠? 그게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걸 한번 찍으면서 봐야겠어요. 그리고 요새는 문어발이 많은데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뜨고 있진 않아요. 일단 제일 많이 뜬 거는 요거예요. 진짜 많이 떴죠. 얘는 지금 이 무늬 세트 지금 뜨고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면은 이제 앞뒤판 분리하면 돼요. 이게 그 울랑울랑한 달보드레콘사 그때 선물 받은 걸로 뜨고 있는데, 얘가 느낌이 약간 진짜 딱 울사랑 되게 부드러운 면살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막 무릎에 덮고 있어도, 그리고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레이스 무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에 덮여 있어도 별로 덥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뜨는 느낌은 그냥 약간 되게 울련 뜨는 느낌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손이 많이 가서 얘를 요새 주력으로 뜨고 있고요. 그리고
짜잔! 바나님이 하시는 알파카 함트 저도 하고 있어요. 저 대바늘로 인형 떠본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 도안을 했는데 여기 요 머리카락 만드는 것만 조금 생소했고, 근데 이제 유 선생님 보고 잘 따라 했고요. 요거는 되게 사이즈가 조그매서 그런지 금방 떴어요. 이게 이틀 만에 떴고, 뜬 시간으로 치면은 한 7시간? 그 정도 만에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 눈, 코, 입이 없지만 하나를 완성했고, 진짜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알파카 도안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코바늘 빼고 대바늘 도안만 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레벌리 말고 에스티에서도 되게 많고, 그래서 너무 예쁜 도안이 많아서 한 마리를 지금 더 두고 있습니다. 얘는 되게 뚱뚱한 뚱팍하거든요. 근데 요 꼬랑지가 포인트예요. 귀엽죠? 근데 얘는 진짜 사이즈가 꽤 커요. 요게 이제 엉덩이랑 뒷다리 부분인데 요만큼이 벌써 얘 키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뜨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문어발이 있지만 요즘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이 알파카 실로 알파카 뜨는 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샴페인 가디건은 빨리 떠서 빨리 끝내고 싶지만 그 와중에 또 잘못 떴네. 너무 더워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기한은 좀 남았는데 어쨌든 휴가가 끝나기 전에 샴페인 가디건 끝내고 싶거든요. 그거 진짜 그러고 보니까는 저 이제 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그래서 요새 조금 너무 더워갖고 되게 지쳐서 뜨개 텐션도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루 종일 뜨개 할 수 있는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뜨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오늘 문득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수다 떨면서 뜨개를 하니까는 계속 틀려서 효율이 안 나서 안 되겠어요. 다른 분들 보시면은 얘기하면서 잘 뜨시던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런 멀티는 안 되나 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더운 날씨 잘 견디시고요. 네. 비록 무덥지만 잘 쉬고 잘 드시면서 간간히 뜨개도 하시면서 그렇게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